오케이, 봅시다. 21번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런 거 이제 오답 정리하고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맞았다 틀렸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고, 아, 감으로 맞았어, 감으로 틀렸어, 이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하시더라도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건 해설지랑 똑같은 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설지랑은 해석이 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해설지는 글 전체적인 맥락을 알맞게 맞추기 때문에 의역이 되죠. 그러니까 의역이랑 똑같이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독직해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을 알맞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능력을 찬찬히 지금서부터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몰랐던 구문이나 본인이 몰랐던 형태의 문법 구조가 나오게 되면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잘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선생님이 일주일에 주는 3회분 모의고사랑 선생님이랑 이제 계속 풀 봉투 모의고사 정도 양이면 충분히 감 유지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감 유지에 덧붙여서 오답 노트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해석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 수능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이제 수능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두 문장, 지문별로 한두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문장만 제대로 해석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수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한두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선생님하고 해석한 지문을 가능하면 그날 가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우리가 수업이 하루에 3시간씩이나 있다 보니까 그날 가서 다 하기는 좀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일 이내에,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수업했으면 수요일 이전에는 선생님이랑 수업한 지문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꼭 복습을 한 번쯤은 하세요. 이해되죠? 그게 제일 좋은 연습법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실제로 선생님이 해주는 해석법은 선생님은 대부분 직독직해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뒤에 해석이랑 똑같이 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해석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막 잘 쓰이지 않는 뜻 이런 뜻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약간 의미상으로는 정확하게 딱 의역이랑 맞아떨어지진 않더라도 맥락 전체를 파악하거나 실제 수능 문제에 나오는 이 단어들의 정확한 어휘를 여러분들이 100%다 알고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어휘나 뉘앙스가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애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일치하게 싱크로율 100으로 나는 해석하겠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함의 추론 문제예요. 요즘 이제 함의 추론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춘다 계속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함의 추론은 이 밑줄친 문장의 내용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밑줄친 부분의 난이도가 높고 낮고에 상관없이 함의 추론 문제는 뭐에 대한 거다? 이 글 전체의 주제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찾아내는 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밑줄쳐진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니까 바로 뭐 이거 읽지도 말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읽기 시작하면 되죠. 자, 우리는 have become 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a nation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의 국가가 되었대요? sleepwalkers라고 얘기했죠. sleepwalkers라고 하면서 sleepwalkers라고 하면 잠자며 걷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럼 잠자며 걷는 사람들은 당연히 몽유병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몽유병 환자들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잠자며 걷는 사람들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지문에서 주제 찾아보래요. 자,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합의 추론의 밑줄이 첫 번째 문장이나 지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으면 100% 주제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합의 추론은 지문의 가운데 부분에 박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박혀 있을 때 이게 이 지문의 전체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앞에 부분이나 뒤에 부분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주제인지 그걸 따로 읽으면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첫 부분이나 후반부에 딱 박혀 있으면 전체 주제와 관련된 가능성이 90%입니다. 자, 바로 가봅니다. 자, we look around에 lookat이 보다고 around에서 썼으니까 주위를 보다.
우리는 주위를 봅니다. The world's problems. 이 주위의 세계 문제들을 봅니다. And 그리고 wish 바랍니다. They 그것들이 would go away는 사라지다죠.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But 그러나 they 그것들은 stubbornly라고 하면 끈질기게라는 의미였었죠. 끈질기게 또는 완고하게라는 뜻이었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끈질기게 persist라고 하면 지속되다. 그러나 그것들은 끈질기게 지속됩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our most heartfelt desires 우리의 가장 heartfelt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그래서 우리의 가장 진심 어린 바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지속됩니다. 뭐야? 세계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So 그래서 we end up living 우리는 결국 살게 됩니다. end up ing는 결국 동사다. 우리는 결국 살게 됩니다. in a kind of 일종의 ethical haze 윤리적 헤이즈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헤이즈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일단 이렇게 해석할 때 윤리적 헤이즈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헤이즈는 몽롱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몽롱한 상태. 그래서 윤리적 몽롱한 상태 속에서 결국 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윤리적 몽롱한 상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몽롱한 상태란 건 딱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추론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 최대한 하셔야 돼요. 윤리적으로 몽롱한 상태란 건 윤리적으로 딱 이건 올바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럼 잘못된 거면 가서 고쳐야 되죠. 이건 올바른 거야 그럼 괜찮은 거니까 이건 가도 돼 이런 상태가 윤리적으로 정확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건 윤리적으로 몽롱한 상태래요. 몽롱하다는 건 이거 올바른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아니야 이거에 대한 구별이 잘 안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미친 듯이 주변의 세상의 문제를 보게 되지만 문제를 보고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여기에만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문제 있는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몽롱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좀 더 봅시다. 자, it is not that 그것은 bad이야가 아닙니다. we are bad 우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that evil is winning 악마가 이기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Some kind of eternal battle 어떤 종류의 영원한 전쟁에서 eternal은 영원한 그래서 어떤 종류의 영원한 전쟁에서 악마가 이기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the vast majority of us의 엄청난 대다수의 우리는 have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n 뭐 할 때 we go about은 시작하다 우리가 시작할 때 our daily lives 우리의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t is that 이하인 것입니다. We have been ruled 우리가 룰은 안심시키다라는 의미였었고요. 안심시키다인데 수동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nto 무엇 속으로 sense of complacency라고 했죠. complacency라고 하면 안주. 그래서 우리가 안주 속으로 안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안주 속으로 안심이 되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뭐에 대하여 about the world problems 세계의 문제에 대하여 안주의 감각으로 안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의 문제가 버젓이 옆에 있지만 저거 괜찮을 거야 라는 안주로 안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서 뒤쪽에 이어지면서 as if 마치 뭐뭐처럼 마치 they are less than real occurrences라고 했죠. 그것들이 less than real occurrences는 발생일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실제 발생보다는 덜한 것인 것처럼 이 세 개의 문제에 대하여 안주의 감각으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실제로 설마 저러겠어? 에이, 실제로는 저러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안주를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저 뒤쪽에 we react, 우리는 반응합니다. similarly to 뭐뭐와 유사하게 반응을 합니다. How we might normalize, normalize는 정상화하다. 우리가 정상화하는 것과 유사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에? The strange events, 낯선 사건들을 정상화하는 것. 근데 어떤 낯선 사건들? that occur, 발생하는. While we are in the middle of a dream, 우리가 꿈 한가운데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상한 사건들을 정상화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야, 꿈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꿈 꾸고 있는데 우리가 막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어. 그럼 이제 그걸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그냥 초원이야? 라고 생각하면 초원으로 딱 바뀌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어. 아니야. 여기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야. 그럼 그냥 정상화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정상화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뒤쪽에 people starve,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고 communities, 지역 공동체는 fall apart, 분리되고 있고 violence slides, 폭력은 번영하고 있고 families fade, 가족들은 희미해지고 있고 and nature disappears, 자연은 사라지고 and we continue,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on with our lives,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as if nothing is wrong,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we are stuck, 자, 우리는 처박혀 있습니다. our daily patterns, 우리의 매일의 패턴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living in autopilot, autopilot이라고 하면 자동 항법 장치죠.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로 살면서, 즉 자동 조종 장치로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그러면서 when it comes to, 우리 when it comes to는 about이죠. 뭐뭐에 관하여, the rest of the world, 세상의 나머지에 관하여 자동 항법 장치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세상에 문제는 많다. 근데 이 문제가 고쳐지길 바라지만 고쳐지진 않다. 그러니 우리는 꿈에서처럼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는 거다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한 내용과 가장 괜찮은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으면 대박인 거고요. 이 정도면 언어 능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인 겁니다. 선생님의 언어가 전국 0.03%였으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좀 잘하는 지수도죠. 자, 1번 가볼게요. 자, 1번 보기를 봤더니 have become slaves라고 했죠. 노예가 되는 거래요. To a very unrealistic goal, 매우 비현실적인 목표의 노예가 되는 거래요. 야, 지금 이 글에서 비현실적인 목표에 있었어요? 야, 이거 안 고쳐진다고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었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였잖아요. 2번은요. have come to term, 되는 거래요. blind eye, 맹인이 되는 거래요. 맹인이 된다는 건 그냥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to the problems of reality, 현실의 문제에 맹인이 되는 거래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 이거 문제 아니야, 문제 없는 거야 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2번은 이 글의 전체 내용이랑 그대로 맥락이 통하는 거죠. 이해돼요? 2번 맥락 통한다는 거. 3번은요. have become forbidden, 금지당하는 거래요. 뭐 하는 걸? to act freely, 자유롭게 행동하는 걸. due to 뭐 때문에? 정치적 억압 때문에. 야, 지금 이 글에서 정치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조정서적 political 보자마자 이 보기는 땡인 거예요. 그 다음 4번은요. have tried to solve,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래요. the problems, 문제들을, of reality, 현실에. with consulted라고 하면 공동의. 그래서 공동의 노력으로, 뭐야,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의라는 이 내용 딱 나오자마자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요. have been surrounded, 둘러싸여져 있는 거래요.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whose behaviors, 행동이 cannot be predicted, 예측될 수 없는. 뭐야,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요. 그럼 그나마 이 글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2번 한 개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보고 이거 주제가 뭐지를 딱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 이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시라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풀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됩니다. 합의 추론 문제는 지금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계속 문제들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질문이 나온 애가 23번 질문이요. 23번 글의 주제. 자, 이런 질문들, 이런 문제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메인 아이디어 추세에 아주 잘 맞춰진 문제였어요. 23번. 자, 일단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죠. 일단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지문에 어디를 포함해야 돼요? 전체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제목은 이라고 물어보는 지문은 지문 전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에 반해 이 글의 주장은, 이 글의 요지는 이라고 물어보는 애는 지문 전체 내용보다는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이라고 했으니 얘는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찾는 거고,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무조건 보기 1, 2, 3, 4, 5번에서 중복되는 단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쫙 훑었는데 중복되는 단어 안 보이면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딱 보게 되면 중복되는 단어 그나마 1번, 2번, 5번에서 컬처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죠. 어차피 컬처라는 다른 단어 아닌가요? 뭐 어원이 똑같으니까 전부 다 일단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럼 일단 이 글은 문화와 관련된 뭔가를 얘기하겠구나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럼 문화와 관련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찾아볼게요. 일단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무조건 앞에 두 문장, 끝에 두 문장은 지키세요. 어차피 직접 연계가 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무조건 앞 두 문장, 끝 두 문장은 항상 지키세요. 그러니까 앞 두 문장, 끝 두 문장, 보기, 그리고 가운데 이 순서로 풀어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두 문장, 문화라는 핵심 소재 놓치지 마시고 앞에 두 문장과 끝에 두 문장을 읽고 나서 보기를 먼저 들어갑니다. 앞두 문장, 끝두 문장 읽은 후에 이중사성 긋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일단 앞에 부분에 although라는 표현 쓰면서 주제문 시그널 딱 던져주네요. although 나왔으니 어디가 중요할 거고요? 뒤에 있는 주절이 중요할 거고요. 자, 비록 we can easily see,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지라도 뭐를? behavior and artifacts, 행동과 그리고 artifacts라고 하면 인공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동과 인공물을 쉽게 볼 수 있을지라도, 아니 당연히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랑 인공물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과 인공물을 쉽게 볼 수 있을지라도 they, 그것들은 represent, 나타냅니다. only, 오직 the thin surface, 얇은 표면만을 나타냅니다. 뭐에? over deep lake, 깊은 호수의 얇은 표면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깊은 호수가 있는데 그냥 아주 일부분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표면 말고 아주 많은 부분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beneath the surface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표면 아래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쪽 사이를 못 맡기면서 hidden from view라는 표현으로 시야로부터 숨겨져 라는 표현이 된 거죠. 그럼 앞에 부분에 beneath the surface라는 형태의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 아래에 rise, 놓여져 있습니다. 뭐가? vast reservoir, 엄청난, reservoir는 저장소 또는 저수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저장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of cultural knowledge, 문화적 지식에 엄청난 저장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아, 표면으로 보이는 건 일부에 불과하고 표면 안쪽에 엄청난 문화적 저장소가 있다. 문화적 지식에 저장소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두 문장 제끼고 끝에 두 문장으로 날아갑니다. 표면보다 많이 중요하다. 이걸 앞에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끝에 두 문장을 들어가 봤더니 끝에 두 문장에 앞에 여기 끝에 두 문장에서 역시 이중사선 딱 받으시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죠. 자, we all knew,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how to feel,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러면서 when reading, 읽을 때. 그러면서 things, 어떤 것들을 읽을 때. like jokes, 농담이나 혹은 calamitous라고 했죠. calamitous는 재앙적인이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재앙적인 소식을 읽을 때 in the paper, 신문에서. 그래서 신문에서 재앙적인 소식이나 이 농담과 같은 어떤 것을 읽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올도를 또 썼네요. 그럼 올도 쓰면서 또다시 뒤쪽 주절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야, 그럼 이 글은 앞에 부분이랑 똑같은 내용이 뒤쪽에 같이 등장해주면 주제 바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올도를 쓰면서 cultural이지, 문화적 지식이래요. 이 문화적 지식은 is hidden, 숨겨져 있을지라도래요. from view,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야로부터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방 먹는 거예요. 왜? 앞에 부분에서 나와 있던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표면 안쪽에 숨겨져 있다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표면으로부터 숨겨져 있을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앞에 두 문장과 끝에 두 문장의 내용이 정반대죠. 이해됩니까? 그럼 앞에 두 문장과 끝에 두 문장의 내용이 정반대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봐보세요. It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우리 of 쓰면서 추상명사 썼으니까 얘는 추상 형용사죠. 그래서 it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자,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because, 왜냐하면 we all use it.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지라도 constantly, 지속적으로 to generate, 발생시키기 위하여 behavior, 행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and interpret our experience,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야, 그럼 뭐야? 제목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문 전체를 아우러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지문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표면은 얇은 것에 불과할 뿐 숨겨진 게 엄청나게 많다. 야, 근데 지금 끝에는 뭐라고 했어요? 뒤에 숨겨진 게 많을지라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여주는 것과 숨겨진 것 모두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앞두 문장, 끝두 문장에서 잡은 내용 가지고 보기 확인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런 문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서 자, the role of literacy라고 얘기를 했죠. 자, literacy라고 하면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읽고 쓰는 능력의 역할이래요. in maintaining a culture, 문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읽고 쓰는 능력. 야, 지금 우리가 읽은 앞에 두 문장, 끝에 두 문장에서 읽고 쓰는 능력과 연관된 것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 2번 봐보세요. cultural learning, 문화적인 학습이래요. 뭐를 통한? unintended reading, 의도치 않은 독서를 통한 문화적 학습. 야, 의도치 않은 독서 역시 앞에 두 문장, 끝에 두 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도한 독서인지 의도치 않은 독서인지 전혀 유추할 수가 없어요. 자, 집중하고 3번은 prerequisite라고 얘기했죠. 자, prerequisite이라고 하면 선결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선결 조건이란 건 미리 정해져 있는 조건. 그래서 선결 조건이래요. for proper reading, 적절한 독서를 위해. in a community,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독서를 위한 선결 조건. 뭐야? 적절한 독서를 위한 선결 조건 역시 맥락상 우리가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보니까 이 글에서 또다시 리딩이라는 애도 중복되는 소재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앞에 두 문장, 끝에 두 문장에서는 리딩과 관련된 걸 전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그 다음 4번에서는 The relationship, 관계래요. 뭐 사이에? Between human behavior, 인간 행동과 artifact, 인공물 사이의 관계. 뭐야? 인간의 행동과 인공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거 관계 다루고 있었어요? 역시 관계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죠. 됐습니까? 5번은요. property, 우리 property는 특성이라는 뜻이었었죠.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요. 특성이래요. of culture, 문화의 특성. as a body of shared knowledge, 공유되어지는 지식의 덩어리로서의 문화의 특성. 공유되어지는 지식 덩어리래요. 지금 앞에 두 문장, 끝에 두 문장에서 공유되어지는 지식 덩어리라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식 덩어리가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앞두 문장, 끝두 문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글은. 그럼 앞두 문장, 끝두 문장에서 얘는 이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글이에요. 이 글은 중괄식인 겁니다. 앞에 두 문장, 끝에 두 문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다에 대한 이야기만 던져놓고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가운데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인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앞에 두 문장, 끝에 두 문장에서 문제를 찾는다고 해서 그게 100% 들어맞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두 문장, 끝에 두 문장을 봤는데 그 부분에서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보기가 대부분은 나오지만 지금 이 지구는 앞에 두 문장, 끝 두 문장에서 포함할 수 있는 보기가 전혀 없어요. 내용상.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에 무조건 가운데를 읽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읽은 건 뭐였고요? 문화는 표면으로 보이는 것 외에 숨겨진 아주 많은 것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숨겨진 많은 것이 있지만 표면도 중요하다. 이게 일단 우리가 찾은 정보였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내용 가지고 가운데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제 정답이 딱 잡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앞두 문장, 끝두 문장으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껴맞추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메인 아이디어 관련해서.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운데 사선 사이를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선과 사선 사이를 읽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문화와 관련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전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자, 앞에 부분 이어지면서 자, imagine 상상해봐라. 그러면서 a train 기차를 상상해보래요.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러면서 who are reading 읽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자, 그러면서 think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what the people on that train 그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needed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봐라. 뭐 하기 위하여? to know 알기 위하여. 그러면서 in order to read 읽는 것을 알기 위하여 무엇을 필요로 할지를 잠시 동안 생각해봐라. 기차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뭘 알아야 될까? 이걸 잠깐 생각해보래요. 그럼 그 상황에서 first 먼저 they had to know 그들은 알아야만 할 거래요. The grammatical rules 문법적 규칙을 알아야만 할 거래요. For at least 적어도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에 대하여. 됐습니까? 야, 그럼 여기서 힌트가 일단 나온 거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의 언어에 대하여 문법적 규칙을 알아야 된대요. 왜?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건 그 나라 언어의 문법 규칙을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뒤에 then 그리고 나서 they had to learn 그들은 배워야만 할 거래요. What the little marks 이 작은 표시들 on paper 종이 위에 작은 표시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배워야만 할 거래요. 뭐 마침표, 세미콜론, 느낌표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they also had to know 그들은 또한 알아야만 할 거래요. The meaning 의미를, of space 공간의 의미, and lines 그리고 줄들의 의미, 그리고 페이지의 의미도 알아야 할 거래요. 당연히 책을 읽으려면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뒷부분에 they had learned 그들은 배워야만 하는 거래요. 문화적인 규칙을 like 뭐처럼 move your eyes 너의 눈을 움직여라. 어디서부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우리나라는 글을 쓸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쓴다라는 이 문화를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문화와 관련해서 이 문화라는 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굳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거나 어떤 문화적 관습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도 그런 모습에서도 이런 걸 찾을 수 있다. 이걸 말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자, 끝까지 가봅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면서 the man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reading a newspaper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은 had to know 알아야만 합니다. A great deal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About columns 컬럼은 단에 대해서 and the spaces 그리고 공간에 대하여 between columns 이 단들과 단들 사이의 공간에 대하여 and what headlines means 그리고 이 헤드라인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all of us 우리들 모두는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습니다. What kinds of 무슨 종류의 메시지가
were intended 의도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무슨 종류의 메시지가 의도되고 있는지 by whoever wrote 쓴 사람에 의해서 what we read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쓴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게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부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습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책을 읽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기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익히고 있는 문화적 특징들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하면서 보기의 내용을 봅시다. 자, 1번에 The role of literacy라고 얘기를 하면서 읽고 쓰는 능력의 역할, 이 문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읽고 쓰기의 역할을 얘기한다. 야, 읽고 쓰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서 기차 안에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예시로 등장을 하는 거지 읽고 쓰는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더라도 이 문화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문화가 공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이게 사람들이 독서와 관련돼서 문화에 대한 의미를 준다. 이게 주된 내용인 건 아닌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글 읽고 쓰는 능력의 역할이 뭐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읽고 쓰는 것과 관련된 독서가 예시로 등장을 한 거지 독서가 주된 내용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2번은요. 컬처럴 러닝, 문화적 학습이래요. 뭘 통한? 의도치 않은 읽기래요. 야, 지금 이 글에서 의도한 읽기인지 의도치 않은 읽기인지 거기에 심지어 의도하지 않은 건 아니죠. 왜 기차 안에 사람들이 다 스스로 책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2번은 당연히 땡이고요. 그 다음 3번은요. 선결 조건이래요. 적절한 읽기. 어떤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읽기의 선결 조건으로 선결 조건이란 걸 읽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 얘도 앞에 가운데 부분의 내용이랑은 딱 맞아 보여요. 하지만 얘는 글 읽기에 대한 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예시로 등장을 한 거지 얘가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4번은요. The relationship, 관계래요. Between human behavior and artifacts. 인간 행동과 인공물 사이의 관계. 이건 확실히 아니죠. 인공물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 5번은요. The property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성이래요. 문화의 특성, 무엇으로서? body, 덩어리로서의 shared knowledge, 공유되어지는 지식의 덩어리. 그러니까 이 독서처럼 문화라는 건 일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사회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기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글의 정답으로 적절한 건 몇 번이 되는 거고요? 5번이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1번이나 3번이 정답일 수 없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 1번이나 3번의 이 독서, 책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읽은 앞에 두 문장과 끝에 두 문장은 이 메인 아이디어와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있지만 안에 있는 게 많다. 안에 있는 게 많을지라도 그 외에 중요한 것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1번과 3번에서는 전혀 포함이 안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포함될 수 있는 건 결국 5번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로서 묶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속에 숨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 내용은 5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번,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지문, 이 메인 아이디어 문제에서 1번, 3번이 정답일 수 없다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다 메인 아이디어 틀렸던 문제에서 상당수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거? 이거 이해했습니까? 이거 좀 잘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 관련해서 1번과 3번이 정답일 수 없는 이유를 꼭 생각하셔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좋은 문제예요.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요. 10분 휴식하고 다시 이어서 갑시다. 네, 10분 휴식할게요.